용서라는 이름의 자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오래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배신당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세월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오늘의 나를 괴롭히는 것 말이죠. 저도 압니다. 그냥 잊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는 게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처럼 새로운 관계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미움이, 그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를 언제까지 혼자 짊어지고 가실 건가요?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떠났는데 왜 당신만 그 사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될까요? 용서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인군자나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내가 불행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62세 영숙씨가 10년 동안 짊어진 배신의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평 강가 마을 영숙의 작은 자수 공방에는 오늘도 고요한 오후가 흐릅니다. 62세 은퇴 후 시작한 이 일터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바늘땀으로 채워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은 늘 평화롭지만 영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날카롭게 박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정희와 함께 시작했던 사업. 그녀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진 그날 이후 영숙의 삶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돈보다 더 아팠던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은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등학생 손녀 서연이가 공방에 놀러왔습니다. 꽃무늬를 수놓는 할머니 옆에 앉아 색색의 실을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화난 표정으로 자수해요? 영숙은 깜짝 놀라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굳어진 인매, 찌푸려진 미간.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이 표정을 어린 손녀조차 알아차린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영숙의 머릿속엔 손녀의 맑은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미움에 잠식된 자신의 얼굴이 이제 어린아이 눈에도 보일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렸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가 암 투병 중이며 시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말에 영숙의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당연히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꼴이 났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저 사람이 죽어도 이 마음의 짐은 가벼워질까? 며칠을 고민하던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자고. 용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미움이 정당한지, 이 분노를 평생 안고 가도 괜찮은지.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적막함이 가득했습니다. 302호 문 앞에서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누운 정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얼굴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밝고 활기찼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문 앞에 선 걸 본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다가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용서 빌고 싶었어. 사과받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영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건 정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움이라는 밧줄로 정의를 묶어둔 게 아니라 그 밧줄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정의는 영숙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떠오르고 자수를 놓으면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숙의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영숙만 그 사람을 붙잡고 평생을 허비해온 셈이었습니다. 영숙은 정희에게 다가가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다 잊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영숙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강변길을 천천히 걸으며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풀이 푸르렀을까? 강물이 이렇게 반짝였던가? 10년 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봄날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용서는 정의를 다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자신의 오늘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에 출근한 영숙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인매가 부드러워지고 미간의 깊은 주름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수틀 앞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술을 놓을까?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갔습니다. 토요일 다시 찾아온 손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웃으면서 자수해요? 영숙은 손녀를 안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자유로워져서 그래. 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환한 미소가 좋았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을 놓아준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나 자신이 불행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영숙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물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봄바람은 공방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영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는 오후입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른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없던 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미움이 지금 당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원망이 당신의 오늘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10년, 20년을 미워해왔는데 그 사람은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만 힘들어졌습니까? 영숙 씨가 깨달았듯이 미움의 밧줄로 묶여있던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떠났는데 혼자서 그 밧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거운 밧줄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용감한 결단입니다. 이제 당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억지로 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생각하며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사과받지 못한 상처를 억지로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가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빼앗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녀와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시간, 강변을 산책하며 봄바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화로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과거의 상처조차도 그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영숙 씨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변을 거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